주식 투자를 오래 해온 사람들 사이에는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수익이 났다는 것입니다. 운이 좋아서든 시장이 좋아서든 처음 몇 번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금액을 늘렸습니다. 더 자주 매매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결과가 달라졌습니다. 번 것보다 잃은 것이 많아졌습니다. 몇 년이 지났는데 계좌는 처음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줄어 있었습니다. 이런 경험은 생각보다 흔합니다.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 중 상당수가 장기적으로는 손실을 보거나 시장 평균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이상한 일입니다. 시장 전체는 장기적으로 우상향해 왔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평균은 따라갈 수 있는데 왜 많은 투자자들이 그보다 못한 결과를 얻는 걸까요? 이 채널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랜 시간 자산을 불려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들이 특별한 정보를 가진 것은 아닙니다. 남들이 모르는 종목을 알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차트를 더 정교하게 분석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과 일반 투자자의 차이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그것은 투자를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입니다. 같은 시장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하는지, 같은 상황에서 어떤 판단을 내리는지 이 지점에서 경로가 갈립니다. 오늘은 주식으로 돈을 못 버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부자들은 왜 같은 시장에서 다른 결과를 만드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종목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타이밍 이야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사고방식의 차이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일반적인 투자자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수익에 대한 기대가 현실과 맞지 않는 것입니다. 투자를 시작할 때 많은 사람들이 높은 수익률을 기대합니다. 1년에 30%, 50%, 심지어 100%를 기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기대는 어디서 왔을까요? 대부분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나 인터넷에서 본 성공 사례에서 왔습니다. 누군가 단기간에 큰 수익을 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런 높은 수익률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세계 최고의 투자자들도 장기 연평균 수익률은 대부분 20% 안팎입니다. 물론 어떤 해에는 더 높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년 그런 수익을 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높은 기대를 가지고 시작하면 현실과의 괴리 때문에 실망하게 됩니다. 그 실망이 조급함으로 이어집니다. 두 번째 함정은 단기 성과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투자를 시작하면 매일 계좌를 확인하고 싶어집니다. 오늘 얼마 올랐는지, 어제보다 얼마나 변했는지. 수익이 나면 기분이 좋습니다. 손실이 나면 기분이 나빠집니다. 이 감정의 롤러코스터가 매일 반복됩니다. 문제는 이런 단기 변동이 장기 결과와 크게 관련이 없다는 점입니다. 오늘 1% 올랐다가 내일 1% 떨어지는 것은 일상입니다. 이런 소음에 반응하면서 매매를 하면 거래 비용만 늘어납니다. 세 번째 함정은 손실을 회피하려는 심리입니다. 인간은 이익보다 손실에 더 민감합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잃는 고통이 버는 기쁨보다 크게 느껴집니다. 이 때문에 손실이 발생하면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손실을 확정하기 싫어서 떨어지는 종목을 계속 들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다시 오르겠지 하는 희망을 붙잡습니다. 반면 수익이 나면 빨리 확정하고 싶어집니다. 더 오를 수도 있지만 지금 있는 수익이 사라질까봐 두렵습니다. 그래서 작은 수익에 만족하고 팝니다. 이 패턴이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익은 작게 끊고 손실은 크게 키우는 결과가 나옵니다. 10번 투자에서 7번 수익을 내도 전체적으로는 손실일 수 있습니다. 7번의 작은 수익보다 3번의 큰 손실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함정은 정보를 많이 알면 유리하다는 착각입니다. 투자를 잘하려면 더 많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뉴스를 더 자주 봅니다. 리포트를 더 많이 읽습니다. 커뮤니티에서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확인합니다. 정보를 수집하는 데 많은 시간을 씁니다. 하지만 정보가 많아진다고 판단이 정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정보가 많아지면 혼란스러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정보는 오르라고 하고
어떤 정보는 내리라고 합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가장 최근에 본 정보에 따라 움직이거나 자신이 듣고 싶은 정보만 선택적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다섯 번째 함정은 군중을 따르는 것입니다. 주변에서 어떤 종목 이야기가 많이 나오면 관심이 갑니다. 모두가 사고 있으면 나도 사고 싶어집니다. 뒤처지는 것 같은 불안감이 생깁니다. 문제는 모두가 이야기하는 시점은 이미 많이 오른 후인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좋은 뉴스가 나오고 가격이 오르고 그 뒤에 대중이 관심을 가집니다. 대중이 몰릴 때는 이미 상승의 상당 부분이 지나간 후입니다. 반대로 모두가 외면할 때 좋은 기회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사기가 무섭습니다. 이런 함정들을 살펴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인간의 자연스러운 심리에서 비롯된다는 점입니다. 높은 수익을 기대하는 것, 즉각적인 결과를 원하는 것, 손실을 피하려는 것, 정보를 많이 수집하려는 것, 무리를 따르려는 것. 이것들은 생존을 위해 진화한 본능입니다. 하지만 투자에서는 이 본능이 오히려 발목을 잡습니다. 같은 시장을 바라보는 부자들의 관점은 어떻게 다를까요? 가장 큰 차이는 시간의 틀입니다. 일반 투자자는 짧은 시간 안에 결과를 보려 합니다. 이번 분기, 이번에 길어야 1-2년 안에 성과가 나와야 합니다. 부자들은 더 긴 시간을 생각합니다. 5년, 10년, 심지어 그 이상을 내다봅니다. 이 시간 틀의 차이가 모든 판단을 바꿉니다. 시간 틀이 짧으면 단기 변동에 민감해집니다. 오늘 내린 것이 큰 문제처럼 느껴집니다. 당장 뭔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반면 시간 틀이 길면 단기 변동은 소음으로 보입니다. 오늘 1% 오르든 내리든 5년 후에는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5년 후에 이 기업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입니다. 두 번째 차이는 무엇에 집중하느냐입니다. 일반 투자자는 가격에 집중합니다.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지 이 숫자에 모든 관심이 쏠립니다. 부자들은 가치에 집중합니다. 이 기업이 실제로 얼마의 가치가 있는지, 그 가치가 어떻게 변화할지. 가격은 그 다음입니다. 가격은 단기적으로 가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가치를 따라갑니다. 세 번째 차이는 실수에 대한 태도입니다. 일반 투자자는 실수를 인정하기 어려워합니다. 잘못 산 종목이 떨어지고 있어도 손실을 확정하기 싫어서 들고 있습니다. 언젠가 본전은 찾겠지 하는 기대를 놓지 못합니다. 부자들은 실수를 빨리 인정합니다. 판단이 틀렸다면 빨리 정리하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손실이 작을 때 끊어야 큰 손실을 피할 수 있습니다. 작은 실수 여러 번은 괜찮지만 큰 실수 한 번은 치명적입니다. 네 번째 차이는 군중에 대한 태도입니다. 일반 투자자는 군중에서 안정감을 느낍니다. 다른 사람들도 같은 생각이면 맞는 것 같습니다. 부자들은 군중에서 경계심을 느낍니다. 모두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면 뭔가 놓친 것이 있는지 의심합니다. 역사적으로 시장의 극단적인 국면에서는 군중이 틀린 경우가 많았습니다. 모두가 환호할 때가 꼭대기이고 모두가 절망할 때가 바닥인 경우가 반복되었습니다. 이런 관점의 차이는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배울 수 있습니다. 문제는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 사이에 큰 간극이 있다는 점입니다. 머리로는 이해해도 막상 그 상황이 되면 본능이 앞섭니다. 그래서 습관이 중요합니다. 반복적으로 실천해서 몸에 배게 만들어야 합니다. 존 템플턴이라는 투자자가 있습니다. 그는 1954년에 투자회사를 설립해서 수십 년간 운용했습니다. 그가 특별했던 점은 남들이 외면하는 곳에서 기회를 찾았다는 것입니다. 1939년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었을 때 그는 미국 증시에서 주당 $1 이하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을 샀습니다. 총 104개 종목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쟁의 공포 속에서 주식을 팔고 있을 때 그는 사들였습니다. 당시 사람들의 심리를 생각해보면 이해가 됩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경제가 어떻게 될지, 기업들이 살아남을지, 불확실성이 극대화된 시점입니다. 이런 때 주식을 사는 것은 무모해 보입니다. 하지만 템플턴은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가격에 이미 공포가 반영되어 있다고 봤습니다.
기업들이 망하지 않는다면 이 가격은 지나치게 낮습니다. 물론 그가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전쟁이 어떻게 끝날지, 경제가 언제 회복될지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확률적으로 유리한 베팅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그 판단은 맞았습니다. 몇 년 후 그가 산 종목들의 가치는 크게 올랐습니다. 템플턴의 사고방식에서 중요한 것은 감정과 판단을 분리했다는 점입니다. 전쟁 상황에서 두려움을 느끼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두려움이 판단을 지배하게 두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말은 쉽지만 실천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낙관주의가 극대화될 때 사면 가장 비싸게 사는 것이다. 비관주의가 극대화될 때 사면 가장 싸게 사는 것이다. 단순한 말이지만 이것을 실천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비관주의가 극대화될 때는 사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서우니까요. 낙관주의가 극대화될 때는 팔고 싶지 않습니다. 더 오를 것 같으니까요. 템플턴은 나중에 글로벌 투자의 선구자가 되었습니다. 미국 시장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저평가된 시장을 찾았습니다. 1960년대에 일본 시장에 투자했습니다. 당시 일본은 아직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기 전이었습니다. 많은 미국 투자자들은 일본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템플턴은 일본 기업들의 성장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투자 역시 좋은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템플턴의 접근에서 도출할 수 있는 첫 번째 습관이 있습니다. 군중의 반대편에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조건 반대로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군중이 항상 틀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군중의 감정이 극단적일 때는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두가 흥분할 때, 모두가 공포에 빠져 있을 때 한 발 물러서서 생각해 보는 습관입니다. 이것이 어려운 이유는 군중에 반하는 것이 심리적으로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무리에서 벗어나면 불안해집니다. 모두가 팔고 있을 때 나 혼자 사고 있으면 내가 뭔가 모르는 게 있는 것은 아닐까 의심하게 됩니다. 모두가 사고 있을 때 나 혼자 안 사고 있으면 기회를 놓치는 것 같아 조급해집니다. 이 불편함을 견딜 수 있어야 군중의 반대편에 설 수 있습니다. 부자들은 이 불편함에 익숙합니다. 오히려 그 불편함이 기회의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남들과 다르게 행동하는 것이 쉬우면 모두가 그렇게 할 것입니다.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해내는 사람에게 보상이 돌아갑니다. 앞서 이야기한 함정들 중 군중을 따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군중의 반대편에서 생각하는 습관은 이 함정을 피하게 해줍니다. 모두가 이야기하는 종목에 뛰어들지 않게 됩니다. 모두가 외면하는 영역에서 기회를 찾게 됩니다. 이것은 언제나 맞는 전략이 아닙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유리한 위치에 서게 해줍니다. 찰리 멍거의 오랜 파트너였던 윌리엄 루안이라는 투자자가 있습니다. 그는 세쿼이아 펀드를 운용하면서 수십 년간 좋은 성과를 냈습니다. 그의 투자 스타일은 집중 투자였습니다. 많은 종목을 조금씩 사는 것이 아니라 확신이 있는 소수의 종목에 집중했습니다. 루안이 집중 투자를 선택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좋은 투자 기회는 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말 저평가된 좋은 기업을 찾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 기회가 왔을 때 조금만 투자하는 것은 아깝습니다. 확신이 있다면 크게 투자해야 합니다. 물론 집중 투자는 위험합니다. 한 종목이 크게 떨어지면 전체 포트폴리오가 타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루안은 더 신중하게 분석했습니다. 집중 투자를 하려면 그만큼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확신을 가지려면 깊이 이해해야 합니다. 피상적인 분석으로는 집중 투자를 할 수 없습니다. 루안은 투자하기 전에 기업을 철저히 연구했습니다. 사업 모델, 경쟁 구도, 경영진, 재무 상태. 이 모든 것을 깊이 파악한 후에야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한번 투자하면 오래 가지고 있었습니다. 단기 변동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기업의 본질이 변하지 않았다면 가격이 떨어져도 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살 기회로 봤습니다. 루안의 사고방식에서 두 번째 습관이 나옵니다. 깊이 이해한 것에만 투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투자 대상을 좁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것에 투자하려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영역에 집중합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무리 유망해 보여도 넘어갑니다. 이 습관의 장점은 여러 가지입니다. 먼저, 판단의 정확도가 높아집니다. 깊이 이해한 것은 표면적으로만 아는 것보다 판단이 정확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이 기업이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 있습니다. 예측이 빗나가도 왜 빗나갔는지 분석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깊이 이해하면 확신이 생깁니다. 확신이 있으면 단기 변동에 덜 흔들립니다. 주가가 떨어져도 왜 떨어지는지 이해합니다. 일시적인 것인지 본질적인 문제인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일시적인 것이라면 버틸 수 있습니다. 본질적인 문제라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해 없이 투자하면 이 구분이 안 됩니다. 모든 하락이 무섭게 느껴집니다. 마지막으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시장에는 수천 개의 종목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따라가려면 시간이 부족합니다. 피상적으로 많이 아는 것보다 깊이 이해하는 것이 낫습니다. 자신의 영역을 정하고 그 안에서 전문성을 쌓으면 됩니다. 앞서 이야기한 함정들 중 정보를 많이 알면 유리하다는 착각이 있었습니다. 깊이 이해하는 습관은 이 함정을 피하게 해줍니다. 정보의 양이 아니라 정보의 질에 집중하게 됩니다. 많이 아는 것보다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습관은 투자 범위를 제한합니다. 어떤 기회는 놓치게 됩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영역에서 큰 수익이 나는 것을 보면서 아쉬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감당할 수 있는 손실입니다. 이해하지 못한 채 투자해서 크게 잃는 것보다 낫습니다. 루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기회를 잡으려 하면 하나도 제대로 잡을 수 없다고요. 자신의 영역을 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무엇을 잘 아는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제보다 자신을 과대평가합니다. 조금 안다고 해서 잘 아는 것은 아닙니다. 진짜 이해한다는 것은 그 분야의 전문가와 대화해도 뒤처지지 않을 수준을 말합니다. 그 정도로 아는 영역은 생각보다 좁습니다. 그 좁은 영역에서 기회를 찾으면 됩니다. 월터 슐로스라는 투자자가 있습니다. 그는 벤저민 그레이엄의 제자였지만 스승과는 다른 방식으로 투자했습니다. 슐로스의 특징은 극도로 단순한 접근법이었습니다. 복잡한 분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경영진을 만나러 다니지도 않았습니다. 뉴스를 쫓아다니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숫자만 봤습니다. 재무제표에 나오는 숫자들을요. 슐로스가 찾은 것은 자산 가치보다 싸게 거래되는 주식이었습니다. 기업이 가진 자산을 모두 팔면 얻을 수 있는 금액보다 시장 가격이 낮은 경우입니다. 이런 주식은 하락 위험이 제한적입니다. 이미 자산 가치 이하로 거래되고 있으니까요. 물론 더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가치가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슐로스의 방법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급등하는 종목을 찾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장에 관심을 받는 종목도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지루한 종목들이었습니다. 그는 그런 종목을 사서 오래 기다렸습니다. 몇 년이 걸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가치가 인정받으면 팔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저평가된 종목을 찾았습니다. 이 과정을 50년 넘게 반복했습니다. 50년 동안 슐로스의 성과는 시장 평균을 크게 앞질렀습니다. 그것도 혼자서요. 큰 조직도 없이, 최신 기술도 없이 단순한 방법만으로 그런 성과를 냈습니다. 이것은 복잡함이 성과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때로는 단순한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슐로스의 또 다른 특징은 광범위한 분산이었습니다. 루앙과는 반대였습니다. 슐로스는 수십 개, 때로는 100개 이상의 종목을 보유했습니다. 각 종목에 대해 깊이 분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평가의 정도만 봤습니다. 개별 종목이 어떻게 될지는 예측하지 않았습니다. 그중 일부는 오를 것이고 일부는 떨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저평가된 종목들을 많이 모아두면 전체적으로는 이익이 날 것입니다. 확률의 문제였습니다. 슐로스의 사고방식에서 세 번째 습관이 나옵니다. 단순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투자를 복잡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이해할 수 있는 간단한 원칙을 정하고
그것을 일관되게 적용합니다. 새로운 방법에 유혹되지 않습니다. 시장이 변해도 기본 원칙은 유지합니다. 이 습관의 장점은 실행이 쉽다는 것입니다. 복잡한 방법은 실행하기 어렵습니다. 변수가 많으면 판단이 흔들립니다. 상황마다 다르게 적용해야 하니까요. 단순한 방법은 기계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감정이 끼어들 여지가 적습니다. 슐로스는 이런 점에서 유리했습니다. 그의 방법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을 만큼 단순했습니다. 또 다른 장점은 일관성을 유지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복잡한 방법은 환경이 바뀌면 조정해야 합니다. 어떻게 조정해야 하는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단순한 방법은 환경이 바뀌어도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원칙이 명확하니까요. 슐로스는 50년 동안 비슷한 방법을 썼습니다. 시장은 많이 변했지만 그의 원칙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함정들 중 정보에 대한 것이 있었습니다. 단순함을 유지하는 습관은 정보 과부하를 피하게 해줍니다. 필요한 정보만 보면 됩니다. 나머지는 무시합니다. 슐로스는 TV도 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시장 소음에서 거리를 두었습니다. 물론 단순함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복잡한 분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에게는 단순함이 더 유리합니다. 복잡한 분석을 할 시간도 자원도 능력도 부족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맞는 수준의 복잡함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복잡하게 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3가지 습관을 살펴보았습니다. 군중의 반대편에서 생각하는 것, 깊이 이해한 것에만 투자하는 것, 단순함을 유지하는 것. 이 습관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군중의 반대편에서 생각하려면 군중과 다른 정보가 필요합니다. 같은 정보를 같은 방식으로 해석하면 같은 결론에 도달합니다. 다른 결론에 도달하려면 더 깊이 이해해야 합니다. 표면적으로만 알면 군중과 같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깊이 파고들어야 군중이 놓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깊이 이해하려면 범위를 좁혀야 합니다. 모든 것을 깊이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단순함이 필요합니다. 자신이 집중할 영역을 정하고 그 안에서 전문성을 쌓습니다. 나머지는 과감하게 무시합니다. 이렇게 하면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단순함을 유지하면 일관성이 생깁니다. 일관성이 있으면 군중의 흥분과 공포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자신의 원칙을 지킬 수 있습니다. 결국 3가지 습관이 서로를 강화합니다. 하나를 실천하면 다른 것도 쉬워집니다. 이 습관들의 공통점은 내적 기준을 세우는 것입니다. 외부의 소음이 아니라 내 안의 원칙에 따라 움직입니다.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든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자신의 기준을 유지합니다. 이 기준이 명확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기준이 없으면 매번 외부 상황에 반응하게 됩니다. 그것이 일관성을 깨뜨립니다. 내적 기준을 세우려면 자신을 알아야 합니다. 자신이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못하는지, 어떤 상황에서 감정적이 되고 어떤 상황에서 냉정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 자신에게 맞는 원칙을 정할 수 있습니다. 남의 원칙을 그대로 따르면 안 됩니다. 템플턴의 역발상 투자, 루안의 집중 투자, 슐로스의 분산 투자. 방법은 모두 다릅니다. 각자에게 맞는 방법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맞는 것을 찾는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이런 습관들은 어떤 차이를 만들까요? 가장 중요한 차이는 손실의 크기입니다. 투자에서 손실은 피할 수 없습니다.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최고의 투자자들도 틀릴 때가 많습니다. 차이는 틀렸을 때 얼마나 잃느냐입니다. 일반 투자자는 크게 잃는 경향이 있습니다. 감정에 따라 움직이고 군중을 따르고 이해하지 못한 것에 투자합니다. 이런 행동은 손실을 키웁니다. 한 번의 큰 손실로 몇 년간 쌓은 수익이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부자들은 작게 잃습니다. 확신이 있는 곳에만 투자하고 틀렸다면 빨리 인정합니다. 한 번의 투자에 모든 것을 걸지 않습니다. 여러 번 작게 틀려도 괜찮습니다. 한 번이라도 크게 맞으면 전체는 플러스입니다. 이 비대칭이 장기 성과를 결정합니다.
복리의 힘은 시간이 지날수록 커집니다. 하지만 복리가 작동하려면 원금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큰 손실이 나면 복리의 기반이 무너집니다. 50%를 잃으면 원금을 회복하려면 100% 수익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큰 손실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손실은 복리로 만회할 수 있습니다. 큰 손실은 복리를 멈추게 합니다. 또 다른 차이는 심리적 안정입니다. 일반 투자자는 시장의 등락에 따라 감정이 흔들립니다. 오르면 기뻐하고 내리면 불안해합니다. 이 감정의 롤러코스터는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투자 외의 삶에도 영향을 줍니다. 시장이 안 좋으면 일상생활에서도 우울해집니다. 부자들은 더 평온합니다. 시장이 오르든 내리든 크게 동요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원칙대로 행동하면 됩니다. 결과는 시간이 해결해 줄 것입니다. 이런 마음가짐은 투자를 지속 가능하게 합니다. 심리적으로 지치면 좋은 판단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평온함을 유지해야 오래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의 관점에서 보면 차이는 더욱 명확해집니다. 1년, 2년의 성과로는 실력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운이 좋으면 누구나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년, 20년 동안 꾸준히 좋은 성과를 내는 것은 운만으로 불가능합니다. 템플턴, 루안, 슐로스 모두 수십 년간 좋은 성과를 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방법이 작동한다는 증거입니다. 일반 투자자의 문제는 장기를 견디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1년이나 2년 동안 성과가 안 좋으면 방법을 바꿉니다. 새로운 방법을 찾아 헤맵니다. 이렇게 방법을 바꾸면 복리가 쌓일 시간이 없습니다. 좋은 방법을 찾았어도 그것을 유지하지 못합니다. 결국 제자리입니다. 부자들은 장기를 견딥니다. 단기적으로 성과가 안 좋아도 원칙을 유지합니다. 원칙이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 아니라면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인내가 복리를 가능하게 합니다. 복리는 시간의 함수입니다. 오래 버티는 사람에게 보상이 돌아갑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식으로 돈을 못 버는 이유는 기술 부족이 아닙니다. 사고방식의 문제입니다. 높은 수익 기대, 단기 성과 집착, 손실 회피 심리, 정보 과잉, 군중 추종. 이런 함정들이 성과를 깎아먹습니다. 부자들은 이 함정을 피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군중의 반대편에서 생각합니다. 깊이 이해한 것에만 투자합니다. 단순함을 유지합니다. 이 습관들은 서로 연결되어 하나의 시스템을 이룹니다. 템플턴은 군중이 공포에 빠졌을 때 기회를 봤습니다. 루안은 확신이 있는 곳에만 집중했습니다. 슐로스는 단순한 원칙을 50년간 유지했습니다. 방법은 달랐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자신만의 기준을 가지고 있었고 그 기준을 일관되게 적용했습니다. 이 습관들이 장기적으로 만드는 차이는 큽니다. 손실을 제한하고 심리적 안정을 유지하고 복리가 작동할 시간을 확보합니다. 단기적으로는 눈에 띄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격차가 벌어집니다. 투자는 평생 하는 것입니다. 단기간에 큰 돈을 버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조금씩 자산을 늘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지속 가능한 방식이어야 합니다. 매일 차트를 보며 스트레스 받는 방식은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편안한 방식을 찾아야 합니다. 주식으로 돈을 못 버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그 이유를 알면 피할 수 있습니다. 피하는 것만으로도 결과가 달라집니다. 특별한 비법을 찾을 필요 없습니다. 흔한 실수를 하지 않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투자에 대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투자에 대한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